3차원적 발목 안정화 운동입니다. 플랫백을 가지신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 모양만 이렇게 내가 살짝 둥근 척추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어떤 정상 척추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기능을 봐야 된다고 했죠.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능과 이 역학적인 부분은 같이 봐야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플랫한 척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평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 발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쪽 발인 경우도 있고요. 플랫백은 발에 대한 교정 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발목과 척추는 완전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바이오메카닉스는 발과 발목 그리고 척추를 하나의 구조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허리가 아파. 우측 허리 아니면 좌측 허리 외측이 아파요 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허리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척추 골반 교정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앞서서 발목에 대한 교정 운동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목에 대한 운동이 올바로 되지 않고 허리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아셨죠? 간단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굉장히 고질적인 척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거의 평생에 걸쳐서 선천적이든 과거의 어떤 손상이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내 몸의 구조가 수십 년 동안 바뀐 거기 때문에 한 달하고 6개월 운동한다고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선생님 알려준 대로 운동을 했는데 왜 내 통증이 줄어들기는커녕 또 다른 부분에 불편감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대면으로 교정 운동을 가르치면 운동 프로그램을 초반에 짠 거 중에 50%는 가져가고요. 나머지 50%는 3, 40회를 수정을 하면서 총 100회를 해도 모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수십 년 동안 쌓여진 문제를 그만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한 마음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게 불편하고 짜증나고 하니까 그 부분이 빨리 수정되고 통증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 잡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평생 관리를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발목은 선천적이든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떤 손상이 있든 발목이 이렇게 무너진 경우에 어떻게 이 발목을 좀 더 통증을 줄여가면서 안정적인 형태로 교정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해하려면 발목이 손상되는 기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 대학교 때 농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발목을 수도 없이 많이 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쪽 발목에 문제가 지금도 따라옵니다. 한쪽 발만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이 발목을 평생 반대쪽 발목에 비해서 더 많이 관리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발목은 삘 때 어떻게 삐죠? 발목이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삐나요? 이렇게? 이거 이버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버전, 바깥쪽을 바라본다는 거죠.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떻게 삐죠? 인버전으로 삐죠. 발바닥이 안쪽을 보면서 이렇게 삔다고요. 농구 선수들 다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슬로우 모션으로 점프하고 탁 내려오는데 발목이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팍 돌아간다고요. 자, 그러면 어느 부위에 손상이 있을까요? 돌아가는 발목 외측 인대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발목 외측이 있는 인대를 ATFL이라고 해요. CFL도 있고 여러 가지 인대들이 있는데 발목을 삐었다, 염좌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ATFL, 앞목말 종아리 인대에 손상이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주변이 이렇게 퉁퉁 붓고 피멍이 들고 그때는 당연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냉찜질 그리고 적어도 보름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이 염증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안정을 취해 놓고 이 손상된 부위가 다 회복을 했을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아, 나는 다 났어. 막 돌아다니고 또 다른 운동을 하고 러닝을 하고 점프를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는 센서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다 나으셨습니다 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 근육과 신경 센서에는 손상에 대한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화되어 있는 건 거죠. 이 약화된 센서, 신경, 주변 근육들을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 이 앞목말 종아리인데 ATFL 자체가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고무줄이 확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일정 부분 늘어나면 탁 놓으면 돌아가잖아요. 근데 너무 길게 늘어나면 다시 돌아가지 않죠. 너무 늘어난 것도 약화된 겁니다. 이 약화를 강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힘줄과 근육들을 같이. 이런 발의 구조를 띠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약화된 근육은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정경골근입니다. 우리 종아리 앞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 정경골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발목을 이렇게 당기는, 내 몸 쪽으로 당기는
바이오메카닉스 용어로 돌시플렉션이라고 합니다. 돌시가 등이에요, 등. 발등을 플렉션, 구부린다. 돌시플렉션 동작을 많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발목을 이렇게 당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미 불안정하고 이 약화된 부분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나온 거기 때문에 얘가 반대쪽 발에 비해서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거라고요. 양쪽 발이라고 했을 때는 정상의 발목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이 정경골근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겁니다. 왜? 발목이 계속 안으로 무너지니까 걸을 때 이렇게 뒤꿈치를 닿도록 하는, 이렇게 먼저 닿고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 동작 자체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잘 인식을 못해요. 하지만 맨발로 걷든 좋지 않은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 계속 돌시플렉션 자체, 발등을 내 몸쪽으로 당기는 움직임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이 정경골근이 이렇게 발등을 당기는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근육의 메인 근육의 기능이 돌시플렉션이에요. 치료가 다 끝났어. 염증도 다 가라앉았고 인대 손상도 완치가 됐어. 그러면 이 돌시플렉션 동작으로 계속 정경골근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내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목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발목 내측의 어떤 통증, 발목이 또 이렇게 외측으로 틀리는 움직임이 계속 발생되고, 이런 경우에 더더욱 돌시플렉션 동작을 통해서 정경골근을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단련을 시키려면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은 정적인 상태에서 힘을 주는 거죠. 가장 안전한 운동입니다. 특히 재활 초기에 하는 운동이고요. 제가 이제 대면으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제가 발등을 이렇게 잡아드리는데,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스스로 따라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뭐 도구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침대가 있으면 침대에 엎드립니다. 내 발목 부위가 침대 끄트머리에 올 수 있도록 위치를 해놓고, 발목을 당기면 발등이 침대 끄트머리에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발목을 당겨서, 발목이 당기면 침대 끝에 면 때문에 발목이 더 이상 가지 못하죠. 그 상태에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종아리뼈하고 발목이 90도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힘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이 정경골근에 계속 수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수축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버티는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10초, 30초, 60초, 2분으로 늘려가시면 돼요. 1분씩 3세트 아니면 2분씩 3세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쪽 발이 더 안 좋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쪽 발을 더 많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트 수를 늘리든 시간을 늘리든. 돌시플렉션 동작은 옆에서 바라봤을 때 면에서 움직이는 동작이죠. 내가 내 몸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면도 있죠. 정면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면이 생기잖아요. 요 동작은 옆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옆면에서 요 면이 있잖아요. 옆면에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발을 앞으로 하면 이렇게 면이 생기죠. 이렇게 면으로 움직이는 동작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 발바닥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앞에서 바라봤을 때 면에서의 동작입니다. 이 3차원으로 놓고 이 관절을 움직일 수 있어야 가장 안정된 근육과 관절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외측으로 이렇게 삔다고 했잖아요. 발바닥이 안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삐죠. 자, 평발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눕죠. 얘는 이버전 된다고요. 인버전으로 꺾여서 ATFL, 외측 이 안목말 종아리 인대가 늘어난 경우에 이게 오래돼 있다 보면 얘가 느슨해서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안으로 무너진다고요. 자, 얘는 이렇게 앞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문제죠. 앞면에서의 바라봤을 때 이 면, 이거를 이마면이라고 하는데, 이마면에서의 움직임을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늘어나는 밴드 있죠. 밴드를 이렇게 살짝 묶어줍니다. 우선 발등을 감싸고요. 그리고 고정할 수 있는 부위, 안전한 곳에 묶어줍니다.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골반과 복부가 고정되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골반하고 복부 상체가 움직이면 안 되고 발목의 힘만으로 외회전, 내회전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도 움직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까딱까딱. 바깥쪽으로 움직일 때는 묶여져 있는 부위가, 고정되어 있는 부위가 안쪽일 경우에 바깥쪽으로 힘을 줘서 이동을 시키고요. 안쪽으로 힘을 줄 때는 이 묶여져 있는 부위가 내 발 바깥쪽에 고정되어 있는 곳이 있을 때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외측으로 내측으로 하는 운동을 처음에는 10회 그리고 20회, 30회로 늘려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운동을 해보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이 정말 약하구나. 이쪽 발은 내가 조금만 해도 불편한 신호가 오는구나. 그런 발이 굉장히 약한 발인 거예요.
분명히 그 발은 과거 오래전 손상일지라도 그 손상에 대한 경험이 있는 발일 거고요. 자, 그리고 양쪽 발이 평발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두 발 다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밴드는 가장 연한 밴드를 사용을 해서 이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가 너무 쉽다라고 했을 경우는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운동 프로그램을 받으신 부분을 이 부분을 추가를 시켜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통증이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이 거쳐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방향성을 알고 내가 올바른 운동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온라인의 한계이긴 합니다. 왜? 직접 대면에서 이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